콩 리넛 코코넛. 안녕하세요. 리너TV의 리너파파와 함께하는 엄마 아빠 성장기입니다. 한 분야에 대해 100권의 책을 읽는다면 누구든지 그 분야에 대해 준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공부하고 배워서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내 자녀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배우고 하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에 한 권씩 책을 읽고 그리고 나누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책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행복한 자녀 교육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같이 파이팅! 네, 우리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이 책입니다. 엄마의 반성문이라는 책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엄마의 반성문 앞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전교 1등 남매 고교 자퇴 후 코칭 전문가 된 교장 선생님의 고백. 이 책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분이 책을 쓰게 된 이유, 당연히 이제 자녀의 그런 방황이겠죠. 그래서 자녀와의 갈등을 겪고 또 공부를 그렇게 잘하던 자녀, 그리고 잘 나가던 엄마, 전교 1, 2등을 휩쓸던 자녀 둘이 아들,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그때 자퇴하고 그리고 집에서 점점 폐인돼 가는 모습을 보고 엄마와 큰 갈등 속에서 겪는 아픔들, 그리고 이 자녀들이 자살도 몇 번 하려고 그런 마음도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반에는 이 엄마가 코칭이라는 걸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코칭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후반부에는 자녀가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지금은 어떤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문제아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네. 세상에 문제아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문제아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 그리고 배운 것, 알게 된 것 많이 있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책이에요. 감동이 정말 많고요. 중반에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렇게 배우면 되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뇌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때 건강해지는가,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하고 뒷부분, 이 엄마의 그 이야기, 자녀와의 갈등과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그린 그 부분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아마 자녀들과 씨름하고 있고 갈등을 겪는 부모라고 한다면, 또는 내가 자녀를 적극적으로 리드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꼭 추천해 드리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도 많은 것들을 제가 깨닫고 그리고 배웠지만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 세 가지, 그 세 가지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라입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딱 바라볼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말하는 태도, 공부하는 것, 학교 다니는 모습, 입고 다니는 옷, 그리고 하여튼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내 아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무사히 돌아와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음에 또 감사하라는 거죠.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자녀 교육에 난항이나 또는 실패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어떤
부모님 이야기인데요. 이 두 부부가 잘 나가는, 또 학력도 좋고 잘 나가는 부부였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근데 이 한 자녀가 얘네들이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이 한 애는, 첫째 애는 수학 경시대회 같은 데 나가서 1등을 해오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1등을 해가지고 왔을 때도 이 아이는 뭐 자랑 삼아서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는데 부모님들은 칭찬 한마디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수학 경시대회 같은 데서 받은 1등은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대충 이 아이가 어떻게 잘했을지가 그려지십니까? 결국 이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학교를 잘 다니긴 했습니다. 그 이후에 유서를 쓰고 자살했습니다. 커피 한 잔 타놓고 엄마 커피 마지막으로 타드릴게요. 내가 좀 더 일찍 갔어야 되는데 이제야 갑니다. 네, 갈 길 가겠습니다. 엄마 잘 사세요. 그리고 자살을 합니다. 엄마는 이 사건 때문에 지금도 자식 잃은 후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둘째는 그렇게 키우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도 자신의 자녀를 그렇게 키웠었죠. 무조건 1등, 좋은 대학, 성공.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맞춤 교육, 맞춤 학원, 기타 등등등 엄마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아이들을 했는데, 결국 그 아이가 1등을 해도 2등을 해도 크게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더 잘하길 원해서 라고 말하는 건 맞지만 결국 부모의 욕심입니다. 부모의 욕심이 아이를 죽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부모의 욕심으로 아이를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의 창의성, 아이의 가능성들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 이게 자녀 교육의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다니기 싫은 학교를 맨날 다니는 아이 기특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가기 싫은 학교 잘 갔다 왔으니 감사하라 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선택하게 하라입니다. 선택하게 하라. 아이가 다니는 학원, 공부, 그리고 배우는 운동, 악기, 이 모든 것을 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아이 스스로 선택하기보다는 부모가 살아온 경험에 빗대어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부모가 선택해서 아이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너 태권도 학원 다녀. 요즘에 태권도는 기본이야. 수영도 다녀야 돼. 수영을 배워야 안전할 수 있어. 학원도 어디 수학학원 다녀. 네 수학 점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아이의 의사와 아이의 선택권, 아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가 다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모가 선택해 주고 아이가 선택하지 않은 일 속에서는 아이가 성취감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스스로 선택해서 해보지 않은 아이들, 이 아이들은 나중에 스스로 선택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실패할까봐죠. 부모도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부모가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하고 실수할까봐. 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이 책의 저자도 그 이야기를 해요.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다. 그쵸?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줘라 라는 겁니다. 실수했을 때 다그치지 말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것,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TV에서. 그 다큐멘터리에서 부모들에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아이가 이러한 꿈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꿈을 지지해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부모들이 거의 90% 이상이 내 아이가 하고 싶어 한다면 당연히 지지해 줘야죠. 하게끔 해줘야죠. 밀어주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자가 아이들을 인터뷰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나는 꿈이 교사예요. 나는 댄서예요. 나는 음악가예요. 요리사예요. 나는 주부예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한 내용을 부모에게 다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부모들이 깜짝 놀라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머머머머 얘 좀 봐 이러면서 그러면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거의 8, 90%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원한다면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 부모들의 말은 뭐냐면 그래도 정도가 있죠.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아이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인터뷰를 봤습니다. 아이가 실패할까봐 실수할까봐 부모가 다 해주고 다 선택해주는 거 그리고 다 해답까지 제시해주는 거 결코 아이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아이가 실수를 해봐야 또 실패를 해봐야 실수와 실패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실패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터득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실수해도 실패해도 괜찮을 때 마음껏 실패와 실수를 하게 해주십시오. 커서 많은 것들을 책임지고 있을 때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또는 그 모든 것 두려워서 엄마를 의지하게 되어진다면 더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의 창의성과 가능성 그리고 아이의 인성까지 파괴시키는 이런 교육 결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이제 공부방을 다니는데 거기서 매일매일 영어를 몇 개씩 외워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외운 영어에 대해서 시험을 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잘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놔뒀습니다. 그 아이를 붙들고 제가 매일매일 씨름을 하면서 단어를 외우게 하고 공부시켰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시험 잘 봤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는 날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못 봤어요. 많이 틀렸고 그리고 벌칙을 받게 됐습니다. 벌칙이 뭐냐면 틀린 단어를 하루에 10개씩 2주 동안 쓰는 겁니다. 와, 2주가 맞나? 한 달이었나? 잘 그건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아이가 그래서 그걸 씁니다. 틀린 게 많으니까 10개씩 영어 단어를 100번 이상씩 쓰는 거예요. 막. 너무나도 힘들어했고 지겨워했고 그 한 달 동안 우리 아이는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달에 또 영어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벌칙을 받으면서 다른 영어 시험을 또 본 거죠. 근데 그 영어 시험은 하나 틀렸나?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 틀렸네. 웬일이야? 물어봤더니 저 그때 지난달에 너무 그 벌칙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제는 다시는 그런 벌칙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스로 선택을 한 거죠.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어쨌든 스스로 선택해서 실패와 실수를 하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 선택을 통해서 실수와 실패를 극복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배운 것이 바탕이 되어져서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다 해주는 것이 답이 아니구나.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거기에서 실패와 실패를 배우게 하고 중요한 건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것.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다그치기보다 그럴 수 있어. 다음에 안 그러면 되지.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지지적인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정 코칭법입니다. 감정 코칭 대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코칭이라는 것은 마부와 같다라는 거죠. 대화 상대를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대화 상대가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그게 코칭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이 앞에서 막 뛰어가면 마부가 뒤에서 이렇게 방향을 조절해 주죠. 이 방향을 조절해 줘도 이 말은 자기의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게 코칭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티칭과 멘토, 카운슬링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대화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원수가 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다가가는 대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원수가 되는 대화는 우리가 화내고 다그치고 선택권을 빼앗고 아이에게 언성을 높이는 것, 기타 등등, 또 무리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원수가 되는 대화입니다. 근데 이렇게 원수가 되는 대화를 하게 되어지면 아이는 반드시 복수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이에게 언성을 높이고 야단치고 억압하는, 그리고 아이에게 선택권을 다 빼앗는 그러한 양육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아이가 커서 꼭 복수합니다. 부모에게. 이 책의 저자의 자녀들은 자퇴하면서 부모에게 복수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엄마 아빠가 학교에서 1등하는 거, 학교에서 인정받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엄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빼앗음으로 복수한 겁니다. 그게 자녀가 생각했을 때는 자퇴를 하는 거였어요. 전교 1, 2등 하던 아이들이 학교를 때려쳤으니 부모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렇게 복수하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자살까지 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되는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 그 자녀가 꼭 복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원수가 되는 대화를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었어요. 이제는 반성하고 원수가 되는 대화, 억압하고 선택권을 뺏고 언성을 높이고 야단치는 이런 대화 가능하면 안 하도록 한번 애써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멀어지는 대화는 분명히 그렇게 억압하거나 원성 높이거나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근데 뭔가 민망하고 썰렁하게 만드는 대화입니다. 예를 든다면 대꾸 안 하거나 아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냥 화제를 돌려버리는 경우, 이런 걸 멀어지는 대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화로는 자녀와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다가가는 대화, 그거를 감정 코칭 대화라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아이가 나 하기 싫어, 힘들어.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라고 한다면 아이에게 한글 가르칠 때 또는 받아쓰기를 가르칠 때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하기 싫어, 힘들어. 그때 다그치거나 화내거나 무시하거나 하기보다 먼저 감정을 받아주십시오. 네가 힘들구나. 그래서 하기 싫은 거구나. 그리고 공감해 주십시오.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기 싫었겠니? 네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기 싫었구나. 공감해 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나서 지지적인 피드백을 해주십시오. 하기 싫으면 그만해도 돼. 엄마는 또는 아빠는 내가 살아있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또는 엄마는 아빠는 네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니까. 하기 싫으면 그만해도 돼. 이런 게 감정 코칭 대화라고 합니다. 이 감정 코칭 대화에서 주의할 점은 그 아이의 행동보다 그 감정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라라는 거예요. 행동보다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래서 그 아이의 감정을 읽고 감정을 먼저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감정은 받아주되 행동에는 제한을 두라라는 거죠. 아이가 어떤 아이를 때렸어요. 그때 어떤 부모님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하면서 아이의 행동을 그냥 다 허용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또는 어떤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이해해주지 않고 일단은 야단부터 칩니다. 막 화를 내요. 아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왜 저 아이를 때렸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막 아이에게 화를 내고 혼내고 야단치는 부모가 있어요. 이거 역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아이는 부모와 점점 멀어질 겁니다. 감정 코칭 대화법은 이런 겁니다. 먼저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십시오. 왜 그랬니? 네가 그랬구나.
이렇게 먼저 아이의 감정은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행동에는 제한을 주십시오. 그래도 네가 그렇게 하면 저 아이가 아프지 않겠니? 아이가 싫어하지 않니? 너도 그렇게 대우받는 거 싫지 않니? 싫어하는 건, 남이 싫어하는 건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재미로 했어도 그 아이가 싫어한다면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행동에 제한을 두는 것. 감정은 받아주되 행동에는 제한을 두라.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자녀 교육에 대한 책에서도 이 내용, 똑같은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해줄 때는 행동보다는 결과를 보고 칭찬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행동의 결과보다는 행동의 과정을 두고 칭찬을 해주십시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어땠는가, 그걸 보고 칭찬해줘라 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감정 코칭 대화의 대화법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걸 또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냥 제가 이해한 대로 제 나름대로의 정리로 그게 더 쉬운 것 같아서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먼저 공감해주기. 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좀 감정을 받아주고 공감해주는 거예요. 아, 네가 그게 싫구나. 힘들어서 네가 하기 싫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할까. 이렇게 공감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질문하면 자녀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말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자녀로 하여금 그 방법을 생각하고 선택하게 합니다. 부모가 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이 부모가 생각했을 때 자녀가 부족하다고 느껴져도 그냥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결론을 져주십시오. 마무리를 짓는 거,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엄마는 무엇을 도와줄까? 이렇게. 이 공식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한번 이 공식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엔 잘 되지 않아도 우리가 운전면허 딸 때 공식을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하다 보면 운전이 잘 되게 되죠. 이 대화도 공식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덧 익숙해지고 또 자녀와 더 깊은 화해와 또 행복한 또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엄마 반성문. 한번 여러분들도 꼭 한번 추천하는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책은 이 책입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내 아이를 해치는 가짜 음식. 음식이 아이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또 인성까지도, 심리까지도 어떻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책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궁금한 마음을 품고 다음 주에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리고 여러분, 우리 행복한 자녀 교육, 성공하는 자녀 교육을 이루는 그날까지 같이 화이팅 합시다.